하루 8시간, 벌써 한 달째 계속된 공포의 전화벨 소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했다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그는 누굴까? 단서는 오직 공중전화의 위치뿐.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어요. 미궁에 빠진 수사 현장. 과연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의 정체는?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 분당경찰서 강력 3팀. 매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에 늘 범인을 쫓고 검거하는 반복된 일상을 사는 형사들.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사우나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전화만 하고 대답은 안 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출동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가서 그 현장하고 전화를 건데 한번 이치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곳은 하루 반나절 이상 전화가 걸려와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었다. 안 계세요? 오늘도 계속 왔어요, 전화가? 네, 계속 오시기 전에. 계속 왔었어요? 네.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지금 겁니까? 와요? 이게 제가 제가 말 다 하기 전에 이사가 끊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네, 입니다. 네. 네, 이게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네. 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 하루 이틀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시간이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틈에 많이 오면은 하루에 100몇 통, 200통씩 막 계속 전화만 해고 끊고. 네, 딱 수학이 드는 순간 딱 끊어요. 시간은 몇 시때쯤에 많이 왔어요? 보통 3시부터 해가지고요. 10시까지? 그러지? 네, 거의 일정하게. 일정하게 오후부터. 네. 대단하네. 전부 다 공중전화였죠? 네, 싹 다 휴대전화는 기능 안 오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우나에 대해서 어떤 이권이라든가 어떤 이 사우나를 누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 여기 사장님이라든가 여기 중에서 감정이라든가 언한 같은 사람들 없고요. 화가 나죠.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를 일단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갑갑하죠. 네,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요. 저희가. 감정이 없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에 그냥 1시간당 90회씩 하는 전화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참 직태한. 이상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단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것일까? 찜질방에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제각각이지만 여러 번호를 하나씩 추적해가면서 근처 공중전화들을 수색하기로 했다. 사장님,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예. 어딘가. 예, 강종입니다. 지금 또 전화 왔어요. 지금 아까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로 나왔어요? 딴 데로 옮긴 것 같아요,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전화번호 있죠? 방금 전화번호. 저한테 문자로 좀 찍어주세요. 저희가 또 한번 또 바로 글로 또 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사장님 또 전화하는데 위치를 옮긴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거기 네. 먼저 거기 갔다가 거기가 CCTV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했다가 그쪽으로 해서 또 오면 그쪽 부근에서 잡아놓은 걸로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왜 전화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가며 포위망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장소가 바뀐 곳으로도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전화 온 곳으로 가서 CCTV 영상도 좀 확인하고 일단 피의자 이제 인상착의를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 오는 곳이 또 계속 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또 가서 현장에서 피의자가 근거할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때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중전화를 발견했다. 여기를 확인하고 잠깐만. 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기로 한 형사들. 과연 이곳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몇 분이나 했다고 했죠?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10분 하고 바로 또 자리를 옮겼구만.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계속 해보면 돈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이거 이거 뭐 카드로 한 것도 아니고 동전으로 한 거야 카드로 한 거야. 야 돈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막대한 전화 요금은 어떻게 충당한 것일까? CCTV가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여기 뭐 하나도 없네. 아니, 외진 곳에서 일부러 했나봐요. 일부러 이놈이 CCTV까지 다 알고선 찍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다 이거 뭐 피고 막 그러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용의자는 고도의 전략으로 CCTV를 피한 걸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기 위해선 CCTV 확보가 필요한 상황. 지금 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피의자가 이렇게 공중전화 주변에 CCTV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인상착의라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CCTV가 없어요.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인상착의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일단은 그러면 반장님 아까 그 두 번째 전화 왔던 데 있죠? 그래 그걸로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보자. 옮겨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형사들. 용의자의 발신지를 추적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아직도 사우나에선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이놈이 계속 전화만 하면은 거기 현장에 있다라면 거기 건강하면 좋겠는데 이놈이 계속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문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이 근처에 전화박스 한번 찾아가지고 글로 빨리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공진에 있는 예, 저긴 예. 것 같은데 저긴 것 같아. 딱 보니까.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맞지? 네. 여기가 맞는 것 같, 여기가 맞는데, 아, 금방 이놈이 또 자리 또 옮긴 것 같은데. 아, 얘는 아주 그냥 고생하네. 어? 야, 여기 CCTV 때문에 한번 봐봐. 예, 알겠습니다. 어디 고생해. 이놈이 그냥 CCTV 없는 것만 골라서 지금 공중전화를 찾는 것 같은데. 아, 진행이 높은 놈인가. 계속 그냥. 응? CCTV가 전혀 없네, 여기에. 찾을 수 없는 용의자의 흔적. 정말 사각지대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걸까? CCTV가 좀 보이나요? 아니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상가 주변에 CCTV가 많은데, 이 공원이고 다 이래가지고, 길거리에는 CCTV가 없어요. 아유, 참. 뭐 인상착의라도 나와야지 저희가 뭐 어떻게 용의자 확인이라도 하지. 인상착의가 안 나와버리면 저희가 잠복을 서더라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일단 현장에서 덮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장에서 덮치는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은 좀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장난 전화를 하더라도 뭐 한두 번으로 보통 끝나거나 아니면은 장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처럼 전화를 해서 말도 안 하고 몇십 번씩 뭐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단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오직 사우나에 걸려오는 전화번호만이 유일한 단서다. 지도 있냐?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로 하는데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 지역마다 수동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네 개 돼서 그 제일 많이 내 그 동 쪽, 그렇죠. 근처에서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동을 먼저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는 걸로. 그렇지. 예. 전화 처음에 오면은 그 근처로 처음에 가니까 근처에서 계속 하니까 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진짜 아까도 우리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업무를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거 빨리 해주는 게 참 이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 피해자가 한 번 전화를 하면은 하루에 막 8시간씩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지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갖다가 번갈아가면서 옮겨가면서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견을 보면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 있다가 피해자 다시 전화를 하면 그 지역을 바로 위치를 파악해서 공중 위치를 파악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검거를 할 예정입니다. 받으면 끊어지는 의문의 전화. 하루 8시간 이상 공포의 전화를 거는 용의자는 대체 누굴까? 전부 다 공중전화였죠. 사각지대 공중전화만을 사용해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린 용의자의 흔적. 수가 전혀 없네, 이게. 하지만 점점 용의자를 향한 포위망은 좁혀지는데 현장에서 덮치는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과연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분당경찰서 강력 3팀이 다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영업 방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결코 늦출 수 없는 탐문 수색 작업. 형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조급해지는데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이거는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몇 번 하고 마는데 한 달 내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사우나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어떤 이권이 개입되지 않나 좀 생각 중입니다. 이게. 용의자를 체포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안 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또 올 것 같으니까 저는 오면 바로 전화 줘요. 알았죠? 네, 아이 그놈이 또 내가 볼 때 오늘 그쪽 계속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받자마자 한두 번만 오면 바로 전화 줘요. 그래 보여서 이제 우리 그 근처에 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잡게. 알았죠? 네, 그래요. 네. 팀장이 지금 무슨 전화예요? 피해자한테 좀 전까지만 계속 전화가 오다가 지금 끊기고 지금 전화를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피해자가 지금 딴 데로 장소를 옮기는 것 같아. 옮겨서 또 할 것 같아. 우리가 그 근처에 가 있다가 또 오면은 또 바로 그 위치 추적해가지고 바로 가면 되지. 용의자를 추적해 서울까지 향한 형사들. 아니 그 유명한 동 떡볶이를 여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죠. 아. 이따 전화 먹을까요? 아, 나는 또 여기 이런 데 처음 와봐. 그 말은 들어봤지만 동 떡볶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여기 처음 와보네. 골목에 차를 세운 후 공중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 명씩 차에서 내려 살펴보기로 했다. 왜냐면 피해자가 근처에서 또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예. 또 형사들도 딱 보면 범인들은 네. 형사들 얼굴 딱 보면 대부분 눈치를 채거든. 아, 여름에 막 쭉 돌아다니면 아, 저 형사가 왔네 딱 그러면 이제 전화 안 해버리면 누군지 지금 피해자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내려가지고 한번 쓱 보고. 과연 이곳에선 용의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거기가 맞는데 한 달 전에도 어느 경찰관이 와서 여기 공중전화하면서 왔었다는 거야. 한 달 전에도. 아, 그래요? 오, 그 등록이 돼 있구나. 등록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당연히 공중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던 용의자의 발신 번호가 일반 회사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다음으로 추적한 번호는 이 부근 공중전화. 용자가 사용한 전화가 맞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번호 몇 번이야, 이게? 여기가. 얘가? 오늘은 이 근처야. 딴 데는 계속 우리가 계속 해보니까 딴 데 했는데 오늘 이 근처에서 막 계속 했는데 이 근처도 막 계속 움직이니까 딴 데 지금 멀리 이동 중인가 본데. 또 흑대 확 떴구만. 없어. 네. 근데 일부러 또, 이 찾아서 하는 건가? 아, 지나가다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쪽도 보니까 큰 거시기예요.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데려 있는 거야? 아, 맞아. 그 안에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점점 좁혀지는 용자 이동 경로. 이 건너편에 그 아까 요 밑에니까 여기서도 할 수도 있겠네. 그지? 지금 30분만 전화. 여기 있었으면 이쪽에나 저쪽에도 여기도 없잖아 지금. 이게 맞아 여기. 딴 데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딴 데로 옮겼어 또. 초기 먹으면 좀 기다려보고요. 좁혀진 수사망. 하지만 용자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형사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래도 반드시 검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만은 놓을 수 없다. 잡으면 경찰 못 잡는 거 있어. 다 잡지. 다 잡지. 모든 것을 말이야.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해야 잡을 수 있는 거지. 어떤 어찌 잡아. 이미 도망가면 생각하면 안 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잡아야지. 형사 못 알리려고 있어요. 용의자의 전화가 잠시 끊긴 틈을 타 식당을 찾았다. 하루 종일 탐문을 하며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했기에 이 순간이 행복하다. 하지만 다시 용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먹는 손길은 바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저녁 먹는 거지 지금. 저녁 먹으면서 또 혹시 또 여기 전화 오면은 바로 또 뛰어나가야 되니까 이 근처에서 이게 지금 이거라도 저녁 완전 점심 겸 저녁 때우는 거지 뭐 그냥. 많이 배고프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아유 가끔가다 이게 제 시간에 못 먹으니까 이게 좀 이장병이지만 가끔가다 생기고 그러지. 그건 못 잡으시면. 그래도 먹어놔야 또 그런 잡을 때 또 힘내서 잡지. 산을 빨리 먹어봐. 되게 맛있다. 역시 떡볶이가 맛있구만. 그때 네? 들어갔어? 예. 용의자에게 전화가 왔다. 다시 활동을 시작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형사들. 요 사전 수고해서, 예. 그걸 안 보네요. 한문거리는 지금 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차이잖아. 차이전 맞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 용의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낸 형사들에게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과속에 이 안에 저 비상전화기 있나 보죠? 이 안에? 아, 비상전화기래요. 차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어서 우측 바로 다 돌려가지고 오세요. 이쪽 내려면 차 많아. 저 방에. 용의자의 위치는 파악했지만 어디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는데 도주할지도 모르는 용의자를 추적해가는 긴장감.
차량을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용의자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 여보세요? 잡았어? 저기 우측에 그러니까 돈을 넣어가지고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잘 전해라고? 봤어. 오케이. 드디어 파악한 용의자의 위치. 바로 저곳.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한 남자. 드디어 용의자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가까이에서 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용의자의 모습. 이제 사건 해결만이 남았다. 잠시 후 사전에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 보니까 제대로 분자 충격이 들이댔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범행을 저지른 거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용의자를 검거하라. 범인하고 머리 싸움이죠. 경기 남양주 경찰서 강력 6팀의 사건 일지를 공개한다. 하루 8시간 공포의 전화를 걸어댄 용의자. 신고가 접수된 찜질방의 번호를 또다시 눌러 전화를 거는데 확실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형사들은 바로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오늘 뭐 당신 업무하게 당신 너 어디다 전화했어? 했어. 당신 이게 전화번호 찍어. 야, 이 전화번호 찍어. 야, 이 전화번호 찍어. 이 전화번호 찍어. 아저씨, 뭘 냈어? 이거 긴급전화인가 긴급전화. 긴급전화? 긴급전화 눌러갖고 한 거야. 계속 긴급전화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 해고. 전화 신호가 가나? 가지. 긴급전화에서. 당신 지금 우리 분당현장에서 왔어. 왜 왔는지 알지? 어? 분당현장에서 왔으면 왜 왔는지 알지? 어? 사람이 말이야. 왜 전화했어? 왜 전했어? 거기 사우나에다. 어? 사람 말이야. 무슨 관계야, 이게? 진짜? 신문 또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이거? 꺼내봐, 뭐가 있다고 한번 해.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지적장에. 아직. 지적장에 해보세요. 또 뭐 있어? 또 있어? 그 영업방해로 지금 체포한다니까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당신. 고도에 머리를 쓴 거만. 머리, 이거 왜서 보여주는 거야? 좀 더 할게. 왜 그래? 누가 시켰어? 당신 시킨 거야?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누가 일단 시켰지? 일단 가자고. 자, 우리 경찰서 결국 체포된 피의자 박용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대체 왜 그랬을까? 솔직히 아이, 그렇게 머리 쓰면서 전화 저런 사람이 왜 그래? 저희 좀 안 좋은 일 좀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근다고 그 영업 못하게 막 이렇게 방해하면 되겠어. 계속 전화를 받고 하면서. 지금 한 달째 그렇게 했다며. 한달 안 됐어요. 한 달. 한 며칠 됐어요. 뭘 며칠이야. 지금 신고가 온 지도 좀 일주일 넘었구만. 그래. 저 양반이 지금 장난치나. 어? 우리 차를 뽑으면 다 나와. 그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피의자. 대체 그는 왜 전화를 한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분당 경찰서에 도착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3월 29일부터 어저께 7시 20분까지 전화를 했어. 저희한테 검거될 때까지. 예? 아시겠죠? 많이 했어요. 기억은 몇 번 했는지 기억은 안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한 거예요? 전화 통화는 되긴 되는데 받으면 끊어지는 거야. 다운에 전화를 하루에 수백 통씩 해가지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맞아요? 일자리 찾으러 다닌다. 나가 주인이 나가 여기 뭐 하러 왔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뜻밖의 말을 꺼내는 피의자. 일자리를 구하던 그는 찜질방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를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집에는 없다니까. 같이 진술하는 거. 그렇지요. 알고 보니 찜질방의 전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었던 것. 시켜가지고 이 손이 다 멀쩡하고 이래 건강하잖아요. 내하고 감정 있는 사람이 나는 나를 못 알리시겠어. 사람을 시켜서. 전 주인한테 했지. 오늘 보니까 다른. 진짜 내가 하나 때려주고 싶지만 도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진짜. 아저씨 전화 오는 바람에 엄청 힘들었어요. 큰 잘못했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만큼 이젠 서름을 딛고 따뜻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사전에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 보니까 제대로 문자 충격이 들이댔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범행을 저지른 거죠.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용의자를 검거하라. 범인하고 머리 싸움이죠. 남양주 경찰서 강력 6팀에 강도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서 그 충격, 그러니까 그 침봉이라네, 침봉. 그 전자 충격기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그게 건전지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전압이 그 근육에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을 마비를 시킨다고. 그게 이제 세게 찔러 가지고 이 위아래로 상해가 지금 상처가 났다고. 그게 소위 뽕뽕 뚫린 거지, 여기가. 왼쪽 귀 밑이가 뽕뽕 뚫려 가지고 병원 치료받고 있어요, 지금. 전자충격기로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택배 상자 2개를 피해자의 집 앞에 놔뒀고 귀가한 피해자가 택배 상자를 옮기자 그것을 지켜보던 용의자는 틈을 노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는데 끌리면서 그냥 정확히 안 대져서 망정이지 이게 정확히 대졌으면은 혼절하거나 실신했을 수도 있었죠. 제대로 충격기를 들이댔으면, 전자충격기 들이댔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해가지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순간 제2의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전방에 보이는 거는 지금 구형이고 중에 이제 주상복합이지. 여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는데 네, 경비. 피해자 말에 의하면 사람이 나올 때 들어갈 생각을 해가지고 역대 택배 물건을 이렇게 들고서 여기 들어간다고 했죠. 용의자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간 아파트 입구. 용의자는 왜 이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을까? 피해자와는 아는 사람이었을까? 피해자 여기 이곳이 바로 범행이 발생한 곳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딱 걸리게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걸리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쳐다볼 수 있게끔. 그래서 피해자가 딱 오니까 바로 그냥 쫓아 들어가가지고 이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그 안에 물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첫 번째 박스, 두 개 박스는 첫 번째 박스를 나르고 두 번째 박스를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이제 여기서 치고 확 그냥 바로 그냥 지져버리는 거지. 피해자가 택배 상자를 옮기는 틈을 타 그대로 돌진한 용의자. 실제 택배 상자의 한눈을 팔게 한 뒤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인데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택배 상자엔 돌이 가득 들어 있었다.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CCTV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과연 용의자는 승강기를 이용했을까? 요거는 들어올 때랑 모습이 좀 가능하겠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기에 CCTV를 바라보는 형사의 표정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그때 범행 시간 직전 승강기를 이용하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 이 사람은 아니지만 범인이 만약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택배 상자를 들고 승강기에 타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택배 물건이네. 이거 똑같네. 피해 현장에서 확인된 그 택배 이 문양하고 이게 똑같구만. 머리가 짧고 머리가 크구만. 머리가 커. 삼자형 이마. 청여전이네. 맞네. 범행 피해지. 얘네. 딱 얘. CCTV도 의식하지 않고 실제 택배 기사처럼 태연한 행동을 하는 용의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 네, 그 용의자 인상착의가 확보가 됐고 머리가 짧은 형태고 청바지 입고 이런 등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모양새로 봤었을 적에 좀 무거워 보이니까 그 반드시 얘네 저 차를 타고 왔었을 거야. 그러니까 차에 관련된 거 또 요번에 이 건물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CCTV 이런 거를 이제 좀 확인해야겠죠. 그날 밤 또 다른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갔다가 놓고서 다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 순찰을 하듯 여러 번 승강기를 이용하는 용의자. 그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방을 내고 가방은 이거 동양이 가방하고 비슷한 거네. 용이 주도한 그의 가방 속엔 전자충격기가 들어있었을까? 키가 한 173, 4 정도 되고 한 무게가 얼추 한 75kg, 80kg 정도 나가나 보여요. 등치가 이렇게 뭐 적은 놈은 아니나 보니까. 한번 요거 도주로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외곽 쪽으로 한번 봐야죠. 용의자의 도주로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거네. 바로 그때 쏜살같이 도주하는 용의자. 그는 어디로 향한 것일까? 지금 일단 범인이 도망한 방향은 그 현장의 그 지하 주차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도주한 그 시간대하고 그 이후로 나오는 그런 이 용의 차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100%.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얘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뭘 타고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 경찰청에서 설치한 거, 또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죠. 삼자형 이마에 짧은 머리, 키 173cm, 체중 80kg가량의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택배 물건을 갖다 놓은 거, 피해자 그거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찔했던 순간.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하지 않았나요? 택배 그 무게로 봤을 때는 차가 있었어요. 택배기사로 위장했던 용의자의 도주로는 과연 어디일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죠. 반드시 얘네 저 차를 타고 왔었을 거야. 서서히 좁혀지는 용의자의 흔적. 과연 그를 검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강력 6팀의 회의가 시작됐다. 주소를 아니까 내가 또 와서 또 네, 죄송합니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 집을 대상으로 삼았을까? 왜 그 집을, 어떤 연구가 있나?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해피는 왜 거기지? 모자도 쓰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가 노출됐고 뻔히 알면서도 해피는 왜 그 집을 선택을 했을까? 이거 부분도 용의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수도 있기에 형사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데 이 박스 자체가 우체국 택배 그 박스 문양이 있는 거로 봐가지고는 이 근처 범행지 부근에서 구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얘가 뭐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또 뭐 우리 남양주 간내가 넓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이 박스에 대한 출처를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일단은 얘가 지금 우체국 박스, 택배 박스를 지금 범행 전에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남양주 우체국이라는 그 소인이 지켜갖고 또 송장도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우체국에서 이제 범행 전에 구입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체국 위주로 해갖고 거기에 탐문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화면으로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택배 상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미리 상자를 구매했을 것이다. 피해자를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이놈이 피해자 집을 엘리베이터 타고 피해자가 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죽어지를 않는다고 좀 추정이 되죠. 그럼 더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럼요. 또 재범하고 또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지금. 피해자를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강도 사건 같은 경우는 칼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많은데 전기 충격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많아요.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요즘에 이제 호신용으로들 많이들 갖고 있고 또 무분별하게 또 인터넷으로도 지금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전자충격기를 지금 사용한 것 같은데 혹여나 2차 범행이 발생하진 않을까 긴장되는 상황. 수사를 나선 형사들의 마음도 긴장되는데 일단은 걔가 그 택배, 우체국 택배가 확인이 됐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근사치를 주변으로 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 뭐, 한 방에 갔었을 때 발견되면 참 우리로서는 좋은데, 이게 보니까 동선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모르니까, 전체적인 그 남양주 우체국도 있지만 지역마다 다 우체국이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보자고. 저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같은데 우체국? 오케이. 여기는 그냥 우체국인가? 그냥 우체국. 만약 용의자가 택배 상자를 구입했다면 우체국에서 구입했을 텐데 그렇다면
용의자가 방문한 우체국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 또한 알 수 있다. 혹시 뭐 좀 많이 없었습니다. 뭐좀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도 지금 구매한 사람이 없어요. 관련 그 CCTV나 이런 것도 없는 거로 봐서는 여기 이제 동이가 저 평 쪽으로 해가지고 넓혀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여기서는 특별한 특이 단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 이거 참.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건. 용의자의 인상착의만으로 아직 갈 길이 멀기에 형사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동의 우체국 저 하나밖에 없잖아. 네, 갈 때는 지금 다 가봤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저기 저 하고 더 넓게는 까지만 발견이 안 되면은 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탐을 한번 해보자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용의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또 다른 우체국을 방문했다. 과연 이곳에서 용의자가 택배 상자를 구입했을까? 뭐좀 나왔나요? 단서가 되는 여기서 택배 박스를 산 게 네. 지금 확인이 됐어. 아, 확인됐어요? 네, 네, 여기 남양주 우측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저기 박스 샀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착한 형사들. 과연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사건 당일 이곳에서 택배 상자를 구입한 용의자의 모습. 그리고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됐다. 박스 들고. 네, 박스 사가지고 들어가고 비싸고 들어가고 이놈이 나갈 때 검은색 사종을 이용한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옆에 하얀 거 붙어있네. 예, 보면은 이게 완전 검은색인가? 약간 회색, 진한 회색빛도 나고 구형? 신형? 구형이 구형. 구형. 4팀차 색깔하고 진짜 예. 여기 뒤에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게 붙어있네. 예. 용의 차량 뒷창문에 하얀색 물체가 확인됐는데 저기 그 쪽하고 이쪽 그 범행지 부근으로는 구형 쪽. 고기를 한번 서치를 해봐야겠구만. 과연 이 단서만으로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까? 과연 용의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형사들의 밤낮 없는 수사에 결국 용의 차량이 특정됐다. 그리고 드디어 강도 상해 사건의 피의자 최종수가 특정됐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다. 피의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형사들이 모두 출동했다.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특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이게 쉽게 좀 나오면 좋은데 거기 사는지 여부도 가가지고 좀 더 확인할 것도 있고 일단은 기다려봐야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과연 피의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지 또 도주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강도나 그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저 후배들이 좀 지르게끔 하고 좀 센 거는 내수갑을 사용하겠다 그런 게 있어 또 아주. 이번 사건은 후배 형사님들이 수갑 지르시는 거? 그렇죠. 그 살인하고 마약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지르고 이제 다른 그런 약간 낫다 싶은 것은 이제 후배들한테 지르도록 배려를 해주죠. 두 분 중에 누가? 두 분 중에 아무래도 우리 최 형사가 해야겠죠. 더 막내니까. 제가 지르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 검거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 순간.
서로의 격려로 마음을 단단히 잡아본다. 그럼 여기 층이 드디어 도착한 피의자의 집. 과연 이곳에 피의자가 머물고 있을까? 긴장감이 몰려오는 순간이다. 가서 우편물에 얘 이름으로 저기 된 거. 세탁기여줘. 이곳이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인지 먼저 확인하러 가는 형사들. 이때 혹시나 형사들을 발견하고 도주할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막기 위해 주변도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그놈 명의로 된 우편물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집이 실제 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렇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벌써 2번이나 거주지를 옮긴 피의자 최종수. 그는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일까? 피의자의 거주지를 찾아 2번의 잠복을 거듭한 형사들. 3번째 잠복.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이어진 잠복 근무 끝에 드디어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전자충격기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피의자 최종수. 거주지를 옮겨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피의자 최종수가 강력 익힌 형사들에 의해 15일 만에 검거됐다. 대체 그는 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사건 발생 15일 전에 그 아파트 부근에서 그거를 본인은 발견해가지고 소지하게 됐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그건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를 몰랐다고? 아니 그 딱 보고서 이게 그럼 면도기였는 줄 알았나? 처음에 전자충격기인지 그런 건 몰랐어요. 전자충격기인 줄 몰랐다? 그런데 언제 알았어 그러면 그런 전자충격기라는 것을? 집에 갖고 와서 범행에 사용한 전자충격기를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피의자. 하지만 전자충격기를 범행에 사용할 만큼 그의 행동은 대담했다. 그까지 뭐 전자충격기에 대한 뭐 어떤 경로라는가 이런 부분은 주웠다라고 좀 시종일관 주장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그거야. 그 전자충격기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아니 참 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의미 없이 그냥.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강력 범죄.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때다. 자기 신용불량이라든가 부채를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갖고 그래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미리 현지 답사를 하고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한 겁니다. 제2의 이제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 갖고 집에 거기다 이제 가지 않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아주 종횡무진하게 철저하게 수사하셨습니다.